근육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걷는 게 불편해지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듭니다. 숨이 쉽게 차고 자꾸 피곤해집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점점 귀찮아지고 그럼 더 안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더 줄어듭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넘어질 위험도 훨씬 커집니다. 특히 욕실 같은 데선 한번 넘어진 게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면 그때부터는 빠르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사이에 다리 힘이 쑥 빠지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근육은 놀랄 만큼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사라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육을 계속 써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근육은 운동 없이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면 단지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도 줄어들고 밖에 나가기 싫어집니다. 사람 만나기도 꺼려지고 움직일 일이 없으니 집 안에만 있게 됩니다. 그럼 또 우울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근육 정말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와 그걸 막아주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우입니다. 올해 66살이고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35년째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육만큼 중요한 게 정말 없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무릎 아파서, 허리 아파서, 손에 힘이 없어서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참 많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근육부터 봐야 한다입니다. 다리 힘이 빠지면 일어서기도 힘들고 계단은 아예 기피하게 됩니다. 한 번은 72세 할아버지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졌어요. 평소엔 잘 걷던 분인데 그날따라 중심을 못 잡고 그대로 넘어지셨답니다. 고관절이 골절됐고 수술 후엔 잘 못 걷게 되셨어요.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활동이 줄고 식사도 줄고 살은 빠졌는데 살이 아니라 근육이 빠졌습니다. 2달도 안 돼 지팡이 없인 한 걸음도 못 떼시게 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운동을 좀 더 해둘 걸.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속도는 상상보다 빠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매년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걸 막으려면 정말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근육은 쓰면 붙고 안 쓰면 빠집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리하게 헬스장 안 가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근육은 건강이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다리, 허리, 어깨 그 모든 곳에 근육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줄어듭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육은 왜 줄어들까요? 운동을 안 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르코페니아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사르코페니아는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냥 마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라지는 겁니다. 몸속에서 근육세포가 천천히 줄어들고 근육 섬유가 가늘어지는 병입니다. 이건 단순 노화가 아닙니다. 명확한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사르코페니아를 하나의 질병으로 등록했습니다. 이 병은 60세부터 누구에게나 시작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60세 전후부터 근육량이 1년에 1%씩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어가면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최대 3%까지 줄어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60세 때 100이던 근육이 10년 뒤 90이 되고 또 10년 뒤엔 75가 되는 겁니다.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만큼 걷는 힘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힘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줄면 내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건 피곤함으로도 나타납니다. 예전엔 30분 걷던 길이 이젠 10분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예전엔 혼자 장도 보고 가벼운 청소도 했는데 요즘은 다 귀찮고 힘이 달립니다. 그게 바로 근육이 줄어든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변화죠. 손가락에 힘이 없어 병뚜껑이 안 열리고, 팔에 힘이 없어 냄비를 못 듭니다. 허벅지에 힘이 없어 변기에서 일어날 때 양손을 짚게 됩니다. 무릎에 부담이 생기고 허리도 아픕니다. 이게 다 근육 감소입니다. 그럼 사르코페니아는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녀 모두 성장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죠. 이 호르몬들은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줄어들면 근육을 만들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 염증 수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걸 만성 저강도 염증이라 하는데, 이 염증이 근육을 천천히 망가뜨립니다. 몸은 염증을 처리하느라 새로운 근육을 만들 여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양입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줄어듭니다. 많이 먹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흡수가 안 되면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단백질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흡수 잘 되게 먹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움직임을 줄이면 근육은 즉시 줄어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안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사르코페니아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무섭게 몸을 망가뜨립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걷는 자세도 바뀌고, 무릎에 통증이 오고 허리까지 나빠집니다. 근육이 빠진 만큼 몸이 지지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밥 먹는 것도 줄고 잠도 잘 안 오고 활동이 줄어드니 사람도 안 만나게 됩니다. 그럼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이 모든 시작이 근육 감소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사르코페니아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알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실천입니다. 근육은 저절로 생기지 않지만 노력하면 분명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르코페니아를 막기 위해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건 뭘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과일입니다. 생각보다 의외죠? 다음 단계에서는 근육을 지키는 과일의 놀라운 역할을 알려드릴 거. 근육을 지키는 의외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이 근육을 지킨다니 좀 놀라셨죠? 달고 물 많은 그 과일이 어떻게 근육을 지킬까요? 이건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과 생활하면서 몸소 확인한 사실입니다. 과일은 단순히 비타민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항산화 성분, 항염작용 성분, 그리고 소화를 도와주는 식이섬유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근육을 망가뜨리는 크게 두 가지 원인, 염증과 산화, 이 두 가지를 과일이 잡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 염증이 천천히 쌓입니다. 겉으로 티는 안 나지만 안에서 근육을 조금씩 파괴합니다. 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근육 세포를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과일 속에 든 항산화 성분은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와 E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근육을 보호하는 막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과일에 든 자연적인 당분은 몸에 무리가 적고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운동 전후에 과일을 먹는 건 근육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일은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과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위나 파인애플입니다. 이 과일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같이 먹은 고기나 두부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 근육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과일은 간편하게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소화 부담도 없고 맛도 좋고 식사와 간식 사이에
적당히 챙겨 먹으면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과일 속 식이섬유는 장 건강도 챙겨줍니다. 장은 면역의 핵심이죠. 장이 건강해야 영양도 잘 흡수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과일을 꾸준히 먹는 분들이 근육량이 더 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매일 과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과 근력에서 확연히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연구에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6개월 이상 먹은 사람들이 근육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과일만 먹는다고 근육이 저절로 생기진 않지만 근육을 지키는데 강력한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소화도 쉽고 섭취도 간편한 과일이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알맞게 꾸준히 먹는 겁니다. 너무 달고 당이 높은 과일은 조금 조심해야 하지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은 매일 먹어도 무리 없습니다. 블루베리, 키위, 바나나, 파인애플, 자몽, 포도, 그리고 아보카도까지 이 과일들은 근육과 관련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아는 겁니다. 다음 단계부터는 그 과일들을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시작은 근육에 가장 좋은 과일 중 하나, 블루베리입니다. 근육에 좋은 과일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열매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합니다.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근육 건강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먼저 항산화 작용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근육세포를 파괴하고 염증을 만들고 세포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이걸 근육 방패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항염작용입니다. 몸속 염증은 근육을 망가뜨립니다. 작은 염증이라도 오래 쌓이면 근육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근육 소실까지 됩니다. 블루베리는 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진정시켜주는 자연 치료제입니다. 세 번째는 혈류 개선입니다. 근육은 피가 잘 통해야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근육에 산소가 더 잘 가서 지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진료했던 68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오셨고 다리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운동을 권해드렸지만 피로감 때문에 꾸준히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단부터 바꿨습니다. 아침마다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시게 했어요.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씩 넣고 우유나 두유랑 함께 섭취. 그렇게 한 달 조금씩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엔 계단 오르기가 덜 힘들다고 하셨어요. 특별한 운동은 못했지만 피로가 줄고 다리도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루베리가 도와준 겁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는 보관도 쉽고 맛도 유지됩니다. 시장에서 냉동으로 1kg씩 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냉동실에 두고 아침마다 한 스푼씩 꺼내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당도도 높지 않고 GI 지수도 낮아서 혈당 걱정도 적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과하지 않게 드시면 충분히 도움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근육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챙겨주는 작고 귀한 과일입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매일 먹는 영양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들여 영양제 사지 말고 블루베리를 드세요. 부담도 적고 효과는 훨씬 큽니다. 특히 요거트나 견과류와 같이 먹으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간식처럼 오전 10시쯤 드시거나 운동 후 회복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만 먹고 끝내면 효과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속하면 정말 몸이 달라집니다. 블루베리 섭취를 습관으로 만들면 근육은 물론이고 몸 전체에 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냉동실에 블루베리 한 봉지 넣어 두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과일도 바로 소개해 드릴 거. 근육을 도와주는 두 번째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입니다. 근육 건강을 위한 두 번째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작지만 정말 알찬 과일입니다. 신맛이 강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이 과일이 가진 힘은 대단합니다. 키위 하면 떠오르는 건 단연 비타민C죠.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육 건강에 중요한 건 비타민C와 액티니딘입니다. 먼저 비타민C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비타민C는 단순한 감기 예방이 아닙니다.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합성에 꼭 필요합니다. 이 콜라겐이 근육, 인대, 힘줄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근육만 강해도 안 됩니다. 근육을 연결해주는 조직이 튼튼해야 움직임이 자연스럽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생성이 줄고 근육도 쉽게 찢어지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생성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키위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이 비타민C를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키위 속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액티니딘은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 소화 효소입니다. 고기나 달걀, 두부 등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이 키위를 같이 먹으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를 먹고 속이 더부룩하셨던 분들, 키위와 같이 먹으면 소화가 한결 편해집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한 한 71세 할아버지께선 평소엔 단백질을 꼬박꼬박 챙기셨는데 정작 흡수가 안 되어 근육량이 줄고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근력이 점점 빠지는 거죠. 그분께 키위를 하루에 반 개씩 식후에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두부 반찬이 나올 때, 고기 반찬이 있을 때 같이 드시도록 했습니다. 2달 후에 기운이 붙는다고 하셨어요. 걷는 속도도 빨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뻐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백질은 먹기만 해선 안 됩니다. 잘 분해되고 잘 흡수되어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키위입니다. 또한 키위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장 건강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몸속 노폐물이 빠져야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장 기능이 약한 시니어에겐 더더욱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키위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심혈관 건강도 챙겨줍니다. 이 모든 효과가 결국 근육 보호와 연결됩니다. 몸이 편해야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야 근육이 유지되니까요. 키위를 먹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보통 녹색 키위는 신맛이 강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노란색 키위는 당도가 높고 비타민C 함량이 더 많습니다. 기호에 맞게 고르셔도 좋고 두 가지를 번갈아 먹어도 좋습니다. 껍질째 먹는 분도 계시지만 껍질에 털이 있어 불편하신 분은 숟가락으로 반 갈라 속만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개 혹은 반 개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 직후가 좋습니다. 저녁 늦게는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고요. 저는 키위를 근육 도우미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육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피로가 많으시거나 단백질을 먹는데도 기운이 안 붙는다면 꼭 키위를 드셔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의 키위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과일도 이어가 볼까요? 근육과 에너지, 숙면까지 도와주는 과일, 바나나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 건강을 위한 세 번째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참 친숙하죠.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껍질만 까면 바로 먹을 수 있어
정말 간편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가 근육에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셨나요? 단지 에너지 보충만이 아닙니다. 바나나 속에는 근육을 지켜주는 중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는 단백질 대사에 필수입니다.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몸 안에서 제대로 쓰이려면 B6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근육 생성 속도가 느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B6가 도와주면 근육 형성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두 번째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관여합니다. 근육이 오그라들고 풀리는 그 과정이 바로 칼륨 덕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잘 놀라고 쥐가 자주 납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칼륨 섭취가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 하나면 하루 칼륨 섭취 15%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피로를 줄여주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 신경과 근육 사이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게 부족하면 근육 반응이 느려지고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바나나 한 개로 칼륨과 마그네슘 모두를 챙길 수 있습니다. 정말 효율적인 과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건 숙면을 돕는 아미노산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하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나이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자는 시간은 길어도 자주 깨고 숙면을 못 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바나나를 저녁 7시쯤 하나 드셔보세요. 잠드는 시간이 훨씬 편해지고 밤새 뒤척이는 일이 줄어듭니다. 수면은 근육 회복에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근육 재생이 일어납니다. 잠을 못 자면 근육도 회복이 느려지고 기운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나를 근육의 야간 회복제라고 부릅니다. 실제 환자 사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65세 여성이셨고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서 걷는 게 불안하셨습니다. 운동은 하시려 했지만 피로감이 심해 자주 포기하셨죠. 그래서 식단에 바나나를 넣어 드렸습니다. 하루 한 개씩 점심과 저녁 사이 또는 운동 후에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기운이 돌아온다며 스스로 걷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밤에 숙면을 취하고 나니 아침에 덜 피곤하고 움직임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나는 소화도 쉽고 위에 부담도 없고 섭취 타이밍도 자유롭습니다. 운동 전후에 먹으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식사 사이에 먹으면 공복감을 줄여줘 불필요한 군것질도 막아줍니다. 당도는 있지만 천연당이라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좋고 적당량이면 혈당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특히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영양소도 더 잘 흡수됩니다. 껍질에 까만 점이 생긴 바나나가 숙성이 잘 된 바나나입니다. 이때가 가장 소화가 잘 되고 당분도 천천히 흡수됩니다. 노란 바나나 한 개 매일 드시는 습관, 그게 여러분이 근육을 지켜주는 작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과일들 한꺼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파인애플, 아보카도, 자몽, 포도까지 4가지 과일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4가지 과일을 한꺼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간단히 정리해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이죠. 그 안에 숨어 있는 비밀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멜라인입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앞서 키위에서 말했던 액티니딘처럼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브로멜라인은 소화뿐 아니라 항염 작용도 강합니다. 몸속 염증을 줄여줘 근육 회복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특히 무릎이나 어깨처럼 자주 쓰는 부위,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브로멜라인은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 피가 잘 돌면 근육도 잘 회복되니까요. 또 파인애플은 비타민C가 많아 면역력까지 챙겨줍니다. 주의할 점은 공복에는 너무 신맛이 강하니 식후에 조금씩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은 아보카도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죠. 하지만 요즘은 마트나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대표 과일입니다. 그 지방은 불포화지방산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아보카도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도 풍부해서 근육세포를 보호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보카도는 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반 갈라서 숟가락으로 떠먹거나 샐러드에 넣거나 빵에 발라도 됩니다. 올리브유, 소금 조금 뿌리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하루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상큼한 맛과 특유의 쌉쌀한 향이 있죠. 이 자몽 속에 있는 날린제닌이라는 성분이 매우 특별합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즉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도와주는 겁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면 근육도 손상되기 쉽습니다. 근육 속에 쌓이는 노폐물도 많아지죠. 자몽은 이걸 막아주고 몸속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 자몽엔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 몸을 가볍게 해줍니다. 다만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의사와 상의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포도입니다. 포도 속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활발해야 근육이 지치지 않고 기운이 유지됩니다. 또 포도는 혈관 확장을 도와 혈류를 개선하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운동 후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심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죠. 당도가 높긴 하지만 껍질째 먹거나 소량만 먹으면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씨가 없는 포도나 껍질이 얇은 품종을 골라서 드시면 드시기도 훨씬 편합니다. 여기까지 소개한 4가지 과일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근육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으로 소화와 회복,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마그네슘, 자몽은 혈당 조절과 대사 개선, 포도는 미토콘드리아 활성화. 이 4가지는 앞서 소개한 블루베리, 키위, 바나나와 함께 매일 번갈아 드시면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다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한두 가지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안 과일을 오늘부터 근육을 위한 식사로 바꿔보세요. 자, 그럼 다음은 이 과일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과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조금씩 꾸준히,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과일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난 직후 몸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 그때 가볍게 과일을 한두 조각 드시는 겁니다. 블루베리나 바나나, 소화 부담이 적고 수분도 공급해 줍니다.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잘 챙기시는 분들은 요거트나 두유와 함께 과일을 곁들이세요. 블루베리, 바나나, 키위, 셋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 전후입니다. 가볍게 걷기 운동이나 체조를 하시기 전 당이 너무 많은 건 피하고 바나나 반 개나 포도 56알 정도 먹어두면 좋습니다. 에너지가 생기고 운동 시 지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운동 후엔 근육 회복을 위해 단백질과 과일을 같이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1개, 두유 1잔,
그리고 키위 반 개. 이런 식으로 조합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근육 재생이 빨라집니다. 세 번째는 간식 대체입니다. 오후 2시 4시 사이 출출할 때 과자나 빵보단 과일 한 조각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냉동 블루베리 한 줌, 아보카도 반 개, 자몽 반쪽. 이런 간식은 몸에 부담도 없고 기운도 보충해 줍니다. 네 번째는 식사와의 조합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반찬이 나오는 날엔 과일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고기 반찬 날 키위나 파인애플을 곁들이면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생선 반찬 날엔 자몽이나 포도를 곁들이면 입맛도 상쾌해지고 기름기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루틴화입니다. 하루 중 언제 어떤 과일을 먹을지 미리 정해두면 잊지 않고 실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엔 키위, 화요일엔 블루베리, 수요일엔 바나나, 목요일엔 자몽, 금요일엔 파인애플, 주말엔 쉬거나 먹고 싶은 걸 고르기. 이렇게 요일별로 계획을 세워두면 과일 먹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관법입니다. 블루베리는 냉동 보관, 바나나는 상온 보관, 키위는 덜 익었을 땐 상온, 익으면 냉장 보관, 아보카도는 신문지에 싸서 실온에 두면 잘 익고 익으면 냉장고로 옮기세요. 자몽과 포도는 껍질째 냉장 보관, 먹기 편하게 미리 소분해 두면 더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족과 함께 먹기입니다. 혼자 챙기기보다 가족과 나누면 더 오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오늘 과일 뭐 먹지?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건강 루틴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기록입니다. 노트나 달력에 오늘은 키위 먹음, 블루베리 빠짐 이렇게 간단히 적어두면 보람도 생기고 빼먹는 날도 줄어듭니다. 아홉 번째는 포만감 활용입니다. 저녁 식사 후 자꾸 뭐가 당긴다면 바나나 반 개나 포도 5알 가볍게 드세요. 단 음식 욕구도 줄고 숙면에도 도움됩니다. 열 번째는 나만의 조합 찾기입니다. 모든 과일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배가 쉽게 부푸는 분들은 자몽보단 바나나, 위산이 많으신 분은 파인애플보단 블루베리, 기호에 맞게 나만의 조합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은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해집니다. 하루 한 가지 과일, 그게 바로 근육을 지키는 여러분만의 루틴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환자 사례로 이 루틴을 어떻게 몸에 적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나고 지도했던 분들이 진짜 사례입니다. 먼저 74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고 나서 재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입원 초기엔 혼자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통증도 심했고 움직이면 금방 피곤해졌습니다. 근육량은 정상 대비 60% 수준, 심각한 사르코페니아였습니다. 재활 운동은 시작했지만 기운이 너무 없으셔서 쉽게 지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았죠. 제가 제안드린 건 아침 식사 전 작은 변화였습니다.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한 스푼, 견과류 약간 추가. 이 조합을 매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쉬어서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5일 정도 지나자 입맛도 돌아오고 화장실도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운동 후엔 삶은 달걀 하나와 파인애플 몇 조각, 근육 회복과 소화 도움을 위한 조합이었죠. 점심과 저녁 사이 출출할 때는 아보카도 반 개, 소금 약간 뿌려 드셨습니다. 처음엔 낯설다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오히려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3주가 지났을 때 걷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물리치료사들도 놀랄 정도로 다리 힘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기가 덜 겁나요? 그분의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남성입니다. 혈당 관리로 오셨고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근육량이 계속 줄어 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자주 호소했고 밤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이었지만 야채와 과일은 거의 안 드시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자몽과 바나나,
그리고 가끔씩 포도였습니다. 자몽은 아침 식사 후 반 개씩만 드시도록, 바나나는 오후 운동 전 반 개 드시도록, 포도는 운동 후 간식처럼 56알 정도. 작은 조절이었지만 한 달 후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혈당이 안정됐고 체지방은 줄었고 근육량은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쥐가 나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포도 몇 알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분의 웃음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0세 여성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걷는 게 불편했어요. 식욕도 없고 기운도 없다고 하셔서 운동보다는 식단부터 잡아드렸습니다. 아침엔 키위 반 개, 점심엔 단백질 반찬에 파인애플 몇 조각, 저녁 후엔 숙면을 위해 바나나 반 개, 이렇게 하루 3번 과일 루틴을 만들어 드렸죠. 처음엔 메모까지 하며 열심히 실천하셨고 3주 후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집 앞 마트를 혼자 다녀오시고 엘리베이터 없이 2층 계단도 올라오셨습니다. 기운이 붙으니까 기분이 달라져요. 식단 하나로도 몸과 마음이 함께 살아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과일이 약이 된 경우입니다. 물론 운동과 식사도 중요하지만 과일은 그 연결고리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가 어렵거나 식욕이 없을 때 과일 한 조각으로 기운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그게 바로 과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탁 위에 과일 하나 올려두는 것부터. 근육 건강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우리가 왜 과일을 자연의 영양제라 부르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과일은 자연이 만든 영양제입니다. 약처럼 작용하지만 부작용은 거의 없고 맛도 좋고 섭취도 간편한 이런 건강식이 또 있을까요? 특히 60세 이후엔 몸의 회복 속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운동해도 근육이 잘 안 붙고 밥 먹어도 기운이 덜 나는 느낌. 그럴 땐 우리 몸을 조용히 응원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과일입니다. 근육은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흔들리듯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 삶도 흔들립니다. 넘어질까 겁나고 기운 없고 자신감도 떨어지죠. 하지만 반대로 근육이 살아나면 삶의 질도 함께 살아납니다. 혼자 나가 걷고 장을 보고 계단을 오르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내 힘으로 가능해지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그 시작이 과일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인하셨습니다. 과일은 근육을 지키는 여러 방패를 줍니다. 항산화로 근육 세포를 보호하고 항염 작용으로 회복을 도우며 흡수율을 높이고 숙면을 유도하고 기운을 푹 돋아줍니다. 하루 한 개의 과일, 이게 바로 몸속의 밸런스를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하루만 먹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한 달, 2달, 조금씩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적정량도 잊지 마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당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혹은 2가지 과일을 적당량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7가지 과일 전부 다 먹을 필요 없습니다. 내 몸에 맞는 2~3가지를 골라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블루베리가 맞는 분도 있고 바나나가 편한 분도 있고 키위나 아보카도가 더 잘 맞는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과일은 계절 따라 바꿔도 좋고 기분 따라 골라도 됩니다.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오늘은 내 근육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이런 마음으로 과일을 고르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나누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과일 이야기로 건강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 안에서 더 오래, 더 깊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과일은 약보다 오래가는 힘입니다. 과일은
근육을 지켜주는 연료입니다. 그리고 과일은 우리 삶을 조금 더 가볍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 작은 과일 하나를 꺼내는 순간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